해킹을 현실의 범죄에 비유해보자. 먼저 도둑은 범행 대상을 찾아야 한다. 보안이 약한 집일수록 침입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저기 적당한 목표가 발견된다. 허술하게 방치된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도둑. 시스템에도 이런 빈틈이 존재한다. Yeah, so a vulnerability is basically a weakness in software that can be used to take advantage of a system in a way that it wasn't intended to do. So if you look at it, like if you think about it, a house, right, where an attacker can, where you want to just, as an attacker, you want to break into a house, you want to just open that door, but it's locked. And so you can sit there and just walk up to any house, open the door, and walk right in.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그것은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할 때 발생한다. 보안의 수준이 낮은 탐이나 도둑의 침입을 쉽게 허용한 열려있는 창문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것도, 자동차가 해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도, 도시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것도 모두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킹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And as part of the defensive community that we work in,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trying to basically patch and remove those weaknesses from the system, and we can put that together as an exploit, which we can run against and to take advantage of that weakness to get it access to information that we shouldn't get access to. 취약점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벌어진 모 숙박업체의 해킹 사건이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이용된 것이다. 이름과 숙박 정보, 연락처를 빼낸 범죄자들은 이후 고객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 취약점은 얼마나 공격되기 쉬울까? 우리는 한 사이버 범죄자를 만나봤다. DB가 안 당한 사이트는 없어요. 정비공도 털려요. 그만큼 이제 해커가 많고 이제 그렇게 취약점이 많으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2차가 발생하면 이제 소액 결제,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등을 하고 이제 크게 되면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계속 절대 잠잠하진 않아요.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서 해킹의 안전지대는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 사이버 보안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코드게이트는 사피엔스 2.0,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지혜로 보안의 해답을 찾는다는 주제로 이곳은 세계적인 보안 컨퍼런스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해킹 방어대회 현장.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대회는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매해 우수한 보안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를 앞둔 지금 이들은 어떤 기분일까?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짜는 거고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취약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막고 싶고 그게 재밌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겠다 이렇게 보이면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재밌는데 그걸 또 막 안 틀리면 그것도 되게 게임 같아요, 그냥. 이 국제 해킹 방어 대회는 한 사업가의 우연에서 시작됐다. 우연히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쇼 때문에 갔다가 나오는데 무슨 대회가 열리는데 인터넷 대회라고 막 하는데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수영장 옆에서 그 세계적인 해커들이 해커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신선한 아주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해커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해킹은 MIT의 전통인 핵에서 탄생했다.
이것은 여러 분야의 기술을 동원해 기발한 장난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1960년대 초 학생들의 관심이 컴퓨터로 좁혀졌다. 지적인 호기심을 지닌 이들은 밤마다 학교 컴퓨터실에 몰래 침입하여 프로그램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스스로를 해커라 부르기 시작했다. 해커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양성이보다는 약간 그늘에서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양성으로 바깥으로 끌어내리고 해커가 이제 중요하게 인식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공격의 기술을 이해한 해커만이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다. 해킹 방어대회는 그 능력을 실제로 시험하는 자리다. We've been attending CodeGate like since 2011, I guess, and it's really good competition each year, and it's long-lasting, and like to see familiar faces and play and compete. 최근 동향을 파악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재밌게 풀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제된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와 IoT의 취약점. 해커들의 시작이 그러했듯 선수들은 즐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결과가 기다려진다. 한편 대회가 진행되는 사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곳이 있다. 스마트폰 해킹 체험존.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역시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얼마일까요? 실제로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 1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보안에 다소 무감각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2차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안테나가 달린 작은 해킹 도구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의 기기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약속대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 해커들은 과연 실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 메일을 보면 이분 직업이 FC인 것 같은데 고객분께서 개인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성함은 박민주님이시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106 시작하시네요. 실험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사용자의 직업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된 걸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이트에게 넘겨준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구로 인증 정보를 수집한 해커. 그러자 사용자와 똑같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든 사용자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보내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후 서버는 로그인이 됐다는 인증 정보를 회신해준다. 해커들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로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가짜 통행증이 발급된 셈이다.
해커들은 이 가짜 통행증으로 나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닌다. 대문부터 가족 사진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모든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사용한 와이파이 그리고 인터넷.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위험이 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에선 보안 카드가 발견된 아찔한 상황. 개인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용자는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예 거의 안 해요. 업데이트하면 컴퓨터가 살짝 느려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편입니다. 최선의 방어라 불리는 업데이트. 그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다 켜놓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취약점들을 계속 찾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 보안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딩상에 코딩을 하다가 잘못 생긴 버그들이 있어요. 코드상의 버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천만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 한다. 해커는 이러한 코딩 중에 실수가 있는 문장, 즉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교정하듯 취약점을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업데이트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역대 랜섬웨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워너크라이의 경우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부족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해커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사용자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격자들이 주로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시스템 잘 모르겠다,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입하셨던 그 상태, 권장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